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지가 요즘 뉴스가 굉장한 파워 있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인수전, 이렇게 MLA,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국일제지의 매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이 국일제지의 뉴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국일제지 하면은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신영그룹이 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게 지금 신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은 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번 회사예요. 이 회사가 거의 계열 회사만 해도 최소한 한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한 100개 이상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식회사 대농이라고 있는데 이 그룹도 결국은 신영그룹이 인수를 했죠. 거의 M&A 선수급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섬유 분야 하면서 대농이 나왔어요. 이 지금 신영그룹이 지금 섬유 쪽에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영 C&D 이런 건다 건설 회사고. 자, 이 브라이튼이라고 있는데 자산운용이죠. 거의 캐피탈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영그룹이 페이퍼콜이라는 이 제지, 종이 목재죠. 이 회사를 지금 인수에 굉장히 관심을 두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국일제지에 이런 매각설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지금 턴을 한 거예요. 다시. 유턴한 거죠. 자, 근데 이 페이퍼 코리아의 이 시총이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니까 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국일제지가 이 종업원 수가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가 153명이다. 국일제지가 지금 종업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년 정도 고용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인수 쪽에서는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죠. 근데 페이퍼 코리아가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시총이 워낙 작아요. 이 기업이. 근데 이게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4,800억, 4,300억, 4,100억 이렇게 했는데 올 1분기에 벌써 1,00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올해도 한 4,0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영업이익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0.5% 정도, 1%도 지금 조금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매출액이 거의 4,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총이 작냐라고 보니까 역시 이런 안정성 비율 회계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 거 요 하나만 딱 봐도 유동 비율이 2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60%밖에 안 나오죠. 당좌 비율 2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31%.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특히 부채 비율이 나왔어요. 부채 비율이 이게 100%가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죠.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지금 714 정도 나왔어요. 이 부채 비율이 이게 10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불, 이 레드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이게 1000%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159 정도 나왔다. 이러니까 이 시총이 4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신용이 0.3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개미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딱히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퍼 코리아를 신영그룹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다농이라는 이 섬유를, 대농이라는 이런 섬유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너지를 효과를 굉장히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신영그룹이 도대체 이 국일제지에 어떠한 메리트를 갖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지금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일 페이퍼가 지금 박엽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양면 및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쇄 및 후 가공 처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박엽지 쪽에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이 담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담배 하면 한국담배인상공사가 독점이죠. 다른 기업이나 어떠한 누구도 담배를 제조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담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필드에 보면 이렇게 어떤 이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다공지라는 이 종이로 특수하게 만든 건데 이게 바로 국일재지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담배 필터용 이 재질을 새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요것을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매출액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일재지가 이런 어떠한 공기업의 특히 독점하는 기업의 담배 필터용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매수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나온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한 1,125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245억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매출액이 1,000억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그래핀 쪽으로 지금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지 업종 하나로만 가도 괜찮다. 그러면 신영 같은 그룹은 최소한 국일재지가 지금 원하는 금액대가 800억 되거든. 근데 지금 시총이 한 1,000억대죠. 각 금액은 뭐 한 주당 800원에 거래가 정지 당했지만은 근데 지금 한 신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톤 이 자산 운용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아파트 쪽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건설 쪽에서 다 돈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신영이 여기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뭐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대농을 비롯해 신영건설, 뭐 신영에셋, SL 플랫폼, 뭐 브라이튼 자산운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좋은 돈들이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 코리아를 지금 이 제지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지금 턴을 했어요. 그런데 페이퍼 코리아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지금 놓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대농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섬유 쪽에 지금 신영그룹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일재지는 지금 돈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국일재지가 제시한 800억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거의 막 1,000억을 불러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용인의 지금 거기 부동산 가치만 해도 거의 한 1,000억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땅값이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랐어요. 이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하고 건물 오르는 것하고 이 대지가 움직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상업지구가 움직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용인지구도 가봤지만 바로 도로변 옆에가 있어요. 그 도로가 거의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래도 지금 이 땅값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800억 주고 인수해도 좋다. 그러면 최소한 800원에서 한 1,600원까지는 바로 급등할 수가 있죠. 최소한 제가 보기엔 2,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오늘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 인수하려고 나서다가 결국 제지업종이 사양산업이다 하고 다 손 털고 나왔어요. 지금 인수도 하기 전에 벌써 포기했죠. 근데 이렇게 신영그룹이나 뭐 SM 뭐 그룹같이 돈이 많은 회사들이 벌써 덤벼든다는 것은 목적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영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 한 100개 이상을 다 찾아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오늘의 팩트는 뭡니까? 국일재지를 바로 인수해서 신영재지로 상호만 바꾸면 돼요. 지금 상장시키려면 엄청난 뭐 회계사부터 해서 뭐 애널리스트부터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만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수수료가. 그런 수수료 마진을 다 없애고 국일재지 인수해서 바로 상호만 바뀌면 모든 기업이 다 상장돼 있다는 거죠. 자기 기업 상장되고 비상장 회사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탄탄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굉장한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억도 상당히 저렴하다. 헐값에 매각하는 거죠. 우리 외환은행 뭐 매각 당하듯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일재지는 한 1,000억 이상 불렀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1,300원대 이 최우식 대표가 매도를 했잖아요. DK1부터 해서 사채업자부터 대부업부터 해서 그러니까 1,300억 정도의 매각이 가장 적절한 가격대거든요. 그럼 2,600원까지 딱 올라갈 가능성인데 지금 이 800억대를 부른 게 굉장히 패착이다. 계속 패착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그룹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 근데 계열사는 100개가 넘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거를 상당히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은 국일 제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